자,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잖아. 요거부터 잘 들어. 앞에는 막 그냥 이래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놓고, 다음에 들으면 내가 합격 시켜 줄 테니까 걱정 말고 하라고. 응? 교수님이 다극하더라. 믿어야지. 된장이 뭐라고 해도 믿어야 된다니까. 그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 재산세를 봅니다. 자, 요 항상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 출제가 되니까 알아두고, 취득세도 항상 이 수준에서 나온다는 걸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재산세에 대해서는 항상 기본의 의미를 잘 봐야 돼. 가장 중요한 게 이 재산세는 우리가 출제가 제일 많은 게 납세 의무자가 제일 많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는 탁만 눈만 뜨면 딱 떠오를 정도로 많이 해놔야 되고 맨날 나오는 데가 또 그거고. 자, 일단 재산세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 있지. 무슨 대상? 과세 대상, 과세 물건. 그래서 현재 취득세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는 부동산은 다 있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 하면 항상 토지, 건물, 주택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민법에는 맨날 이것만 떠들어서 하지. 근데 세법에도 이것만 있어. 근데 이 속에는 뭐가 숨어 있어? 주택이 숨어 있는 거야. 그걸 꼭 알아야 되고. 덮여 있는 게야,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우리 항공기, 무슨 기? 항공기. 그 다음에 선박. 자, 요게 지금 재산세, 과세 물건이라.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그 다음에 동산은 항공기, 선박. 그래서 요거는 있다는 것만 알아두지. 뭐 크게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다 하고 넘어가면 돼.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게 지금 보면 과세 기준일이지. 자, 과세 기준이 된다 이 말이야. 기준. 그래서 과세 기준일이라. 요게 뭐냐니까 6월 1일. 며칠? 6월 1일.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스톡 개념이라. 현재. 그러니까 소유권이 요때 누가 갖고 있느냐. 내가 있으면 나한테 부담이 되고, 의리가 있으면 의리 부담, 병이가 있으면 병이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바로 뭐? 나. 그러면 내가 내는 거야. 현재 나.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항상 이 현재의 개념은 잔금 지급일을 보지. 무슨 지급일? 잔금 지급일. 그래서 요때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데, 자, 봐라. 갑이 있고 을이 있지. 요렇게 매도를 했어. 매도를 했는데 잔금을 언제 정리를 했느냐가 중요해. 자, 5월 30일 날 잔금을 정리했다. 6월 15일에 정리를 했다. 매도를 했는데, 그러면 벌써 5월 30일에 잔금이 정리됐다는 것은 등기까지 넘어갔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잔금을 청산하고 등기가 안 넘어가면 안 된다고.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확실한 납세 의무자가 등장하는 거야. 그러면 갑이 을한테 받는데 매도를 해서 잔금을 요때 청산을 했으면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을이 되기 매수자가 되겠지. 매수자. 근데 잔금을 계약은 언제 하는 관계없이 잔금을 요때 청산했다. 그러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매도자라. 그래서 갑, 매도자 쪽에서 여러분이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물론 여기서는 잔금 정리와 동시에 등기 이전이 됐다고 전제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해필 6월 1일 날 아니 남편이 아침에 그것도 새벽에 일찍 나가더만은 저녁 한 11시 돼서 들어왔는데 가방을 하나 끌어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가방에 나한테 풀어보니까
5만 원짜리 돈이야. 돈을 한 5억 정도 걸머쥐고 왔어. 그 이거 은행 털었냐 뭐 했냐 물어보니까 아침에 집 팔고 등기 이전 다 해주고 그래 왔다. 집 팔았다는 거야. 그럼 뭐 부부 싸움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6월 1일 날 당일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누가 납세 무자가 되냐 이 말이야. 이거 매수자가 납세 무자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거는 과거에 가지고 있었냐 안 묻는다. 미래에 가져갈 거가 안 묻는다. 오직 무슨 개념이라? 현재 개념으로 납세 무자를 판단할 뿐이다. 오케이. 자, 요걸 여러분이 잘 인정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다. 소유권 변동. 무슨 변동? 소유권이 변동이 됐다. 소유권 변동이 뭐지? 뭐 상속도 돼도 소유권 변동이지. 팔았다. 소유권 변동이지. 예. 이 명의자가 바뀔 수 있는 거는 다 소유권 변동이 되는 거야. 소유자가 바뀌는 거. 이게 다 변동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늦어도 과세 기준일. 과세 기준일이 언젠데? 6월 1일이라. 늦어도 과세 기준일로부터 해가지고 10일 이내. 그러면 6월 10일이지 따지고 보면. 6월 1일이 기준이니까. 6월 10일 안에 변동신고를 해야 돼.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게라. 등기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게라. 팔아놓고 소유권 이전 안 했지? 등기 이전 안 하면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런 포인트를 알아야 되겠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 하니까 이 재산세는 보유한 대가에 대한 이른바 보유한 수익성에 대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거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땅을 갖고 있다,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임대를 한다는 거야. 그럼 임대를 하면 돈을 버린다는 거지. 돈을 버리니까 국가에 세금을 내라 이거야. 그래서 재산세는 보유한제라. 보유한제. 제로 뭔가를 보유한제로 내는 거예요. 취득은 취득한 제고, 등기는 등록한 제고, 그 제로 세금을 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잘 보는데, 자, 재산세 의의를 잘 봐. 재산세는 과세 대상 재산. 과세 대상 재산이 요거단 말이에요. 응? 요거. 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에 바로 사용 수익을 고려하여 과세하는 응익세라는 건 수익세다 이 말이에요. 수익세, 수익세. 수익적 성격을 갖고 있는 응익세 성격의 조세이며 보유과세로서 과세 기준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다. 지방세 줄 거 없고 시, 군, 구 적어야지. 그리고 특히 그걸 주의해란 말이야. 줄자 꺼라. 개인, 법은 구분 없이 같은 과세 표준과 세율로 그 재산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재산세 세율은 개인, 법인 따로 없다는 거야. 똑같은 방식을 가지고 과세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개인, 법인 취득세 부담을 다 합니다. 등록 면허세 부담을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도 개인, 법인 따지지 않습니다. 다 부담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물세고 인세입니다. 물세 항상 물건별 과세 개념이죠. 주택이라든지 항공기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자 부동산 중에도 건물과 주택, 항공기, 선박은 다 물세입니다. 뭔데요? 물건별로 과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이 두 채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A집은 A집대로 B는 B집대로 각각으로 과세한다. 그래서 물세 개념이고 인세라는 거는 소유자별로 합산한 토지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종합합산 과세, 별도 합산 과세를 해요. 그건 소유자별, 소유권 가진 별로. 부부라도 똥짝 하는 게 아니라 부부라도 따로라. 각각으로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만 유일하게 사람 중심 과세지 나머지 물건은 다 뭐다? 물세. 그리고 물세하고 지나가면 안 돼. 그 말이 뭔데? 물건별 과세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에서는
여러분이 제외한다. 분리과세는 뭐냐 하니까 물건별 과세, 내가 물세와 과세입니다. 개별 과세죠. 네. 자, 보유세라는 걸 여러분이 6월 1일 현재 보유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시군 구세라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부과의 원칙은 취득 당시에 대해서는 취득세 해당 부과의 원칙이었죠.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1일 현재 등기부상에 뭐냐 하니까 해당과 사실상 해당이 다르면 어디에 따라서 과세한다? 사실상 해당에 따라서 과세한다. 자, 그런데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하면 우리 남자들은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맛있는 걸 좀 먹으러 가야지, 그지? 그게 이제 이른바 이제 좋아하는 사람 아주 좋아하는데 그 멍멍탕 집에 간단 말이에요. 어? 그 멍멍탕 집이 대부분 이 남부지방이 좀 있으면서 어떻게 되냐 하니까 여러분이 좀 잘한다 하면은 좀 가정주택 비슷한 데 이제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가가지고 맛있다 이러면 안 되고 이거는 재산세를 어떤 식으로 부과를 하지 이걸 생각해야 돼. 그럼 그 멍멍탕 집은 겉으로는 집일 뿐이죠. 근데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거는 벌써 사업장으로 인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상가로 봐서 과세하겠어요? 주택으로 봐서 과세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게 바로 해당 부과의 원칙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가세권자. 가세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고 그걸 시군, 구세다는 걸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고 자, 과세 대상 나와 있죠. 이 조문은 이거는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재산세, 시군, 구세에 소재하는 토지 줄 거. 자, 토지는 밑에다가 뭘로 적냐니까 납기를 적어라. 납기가 뭔데? 납부기간. 토지는 9월 16일부터 해서 9월 30일까지 납기가 된다. 그 다음 건물 밑줄 꺼지고 과세 대상의 건축물. 자, 건축물 건물. 자, 이거 보면은 이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여러분이 납부 기간이 된다. 자, 주택 있어 없어? 있지? 자, 주택은 자, 여러분이 보면은 반반씩 나누는 게 반반씩 2분의 1은 어떻게 되냐 하니까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납부를 하고 그 다음 반은 세금의 반은 만일에 70만이 나왔잖아. 70만 나왔으면 35만 원은 7월에 내고 35만 원은 9월에 내는 거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납기를 두고 있는데 유일하게 주택에 대해서 올 납부를 할 수 있는 게 있어. 올 납부. 바로 여러분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우리가 개정되기 전에는 10만 원 이하 주택 재산세만 이 제도가 있다. 토지나 건물에 있는 제도가 없어. 주택 재산세는 이 개정이 됐다. 20만 원 이하면은 언제 일괄 납부를 할 수 있느냐? 7월에 일괄 납부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어요? 왕창 납부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공기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기 선박은 두 개 다 동시에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우리가 납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래 외우세요. 토구 건칠, 주택은 반반. 그렇지? 주택은 반반. 토구 건칠, 주택은 반반. 그러면 항공기 저거는 그냥 눈독만 들여놓지 외울 건 아니라. 아시겠어요? 그냥 7월에 낸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잘 봐야 되는데 전체 과세 대상 비교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책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잘 해놨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과세 대상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세 대상은 토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과세 방식이죠.
토지는 여러분이 항상 구분 가시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무슨 가세? 구분 가세. 그래서 토지를 어떻게 구분하냐 하니까 대원칙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요? 자, 듣고 나중에 읽어보면 됩니다. 책은. 자, 그러면 여기서 토지를 구분 가시한다는 걸 꼭 알아야 된다. 어떻게 구분하냐? 바로 여러분의 모든 땅은 소유자별로 종합적으로 합산한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합산,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라 그래요. 네, 과세 대상, 과세 토지, 과세 대상이 과세 토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땅보다 다 역할이 다 다르고 또 가격도 다르고 수익성이 다 다르죠. 그래서 뭐냐 하니까 여러분은 별도 합산. 별도 합산하자. 무슨 말이냐? 종합 합산하기는 좀 부당하다. 그래서 별도로 종합해서 따로 떼가지고 합산하자. 이게 바로 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걸 항상 사업용 토지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무슨 용 토지? 사업용 토지. 네. 사업용 토지. 자, 그리고 합산에 아예 들어가면 안 돼요. 왜? 특수한 사치성 물건도 있고 아주 수익성이 저조한 그런 땅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분리가세를 합니다. 합산해서 아예 분리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모든 땅은 종합적으로 함께 합산해갖고 가세한다. 그래 인쇄란 말이에요. 자, 근데 그래 하려고 보니까 사업용 땅이 있거든. 사업용 땅은 세율을 좀 낮춰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종합해서 별도 합산으로 하자. 종합해서 별도 따로 떼자 이 말이에요. 분리는 아예 합산해서 분리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분리 과세 대상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항상 개별적 가세, 물건별 가세다. 이건 합산적 개념이 아닙니다. 개별적 가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토지는 항상 종별분으로 구분 가세한다. 요게 여러분이 토지 세금 매기는 과세 방법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면 요게 이제 여러분이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세율이 어떤 거냐 하니까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5까지 우리가 세율을 적용하면서 이건 아주 초과 누진세율을 쓰면서 법에서는 이걸 누진세율을 표현을 안 하고 표준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진세율, 표준세율 같이 써도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건 표준세율 개념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놔요. 별도 합산은 보세요. 내나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4. 자, 최고 세율이 어떻습니까? 낮죠? 왜 낮냐 하니까 이거는 다른 세금을 많이 내는 땅입니다. 또 다른 세금이 많기 때문에 일반 원칙에 비해서 한 포인트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거 역시 표준세율, 초과 누진세율 해도 되고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준세율은 기준이 되는 세율이 기준이 된다는 거. 세금 매기는데 기준이 된다는 뜻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리가세는 자, 고율과 저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율과 저율. 자, 잘 봐요. 그러면 고율과 저율을 부과하는데 고율은 얼마나 하니까 1000분의 40에서 4%가 되고요. 저율은 두 가지입니다. 0.07%, 1000분의 0.7이죠. 1000분의 0.7, 만분의 7과 같습니다. 0.07%를 적용합니다. 네. 그 다음에 1000분의 2. 자, 이게 전부 표준세율이라 그래. 표준세율. 네. 자, 그러면 여기에 붙는 게 뭐냐 하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골프장 토지, 해원제 골프장입니다. 골프장 토지하고 그 다음 고급 오락장, 카지노박 같은 거 여러분이 뭐 유흥장, 특수 목욕탕 아주 좋은 걸 말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이 고급 오락장 토지. 자, 이걸 여러분이 오골오골 요래 보세요. 오골오골 4%, 오골오골 몇 프로? 4%. 된장 끓일 때 오골오골 끓는 거 보고 아 이거 몇 프로? 4% 계속 반복을 해. 자, 그 다음에 저율을 쓸 목적으로 분리가시하는 거는 돈 안 되는 일반적 땅이 뭐냐? 농지. 뭐라고? 농지. 그러니까 농지는 전, 답, 가수원, 즉 반, 논, 가수원을 말해요.
그 다음 기준면적 이내 목장용지. 목장용지. 자, 목장. 목장 하니까 꼭 뭐 소를 기르고 염소를 기르고 이런 것도 목장이지만은 멍멍이를 먹이는 것도 목장입니다. 닭을 먹이는 것도 목장이죠. 가축을 기르는 건 다 목장입니다. 그걸 생각해야지 꼭 뭐 소를 먹이고 양을 먹이는 게 목장이 아니죠. 당연히 그게 목장이고, 그죠? 그래서 동물을 사육할 수 있는 장소는 다 목장이라는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가면은 임야, 산지, 임야. 자, 요거 돈 되는 땅이라, 속도 말로 돈 안 되는 땅이라. 어때? 돈 안 되지? 그래서 아주 싸. 1000분의 0.7이니까 0.07%를 과세를 한다 이 말이야. 아주 싸죠. 그 다음, 자, 이것도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은데 내가 이걸 여러분 외우기 좋게 정리를 할 테니까 요 정도는, 요거는 오늘 단장 오늘 애하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일단 주택 건설용 토지. 그 새카맣게 나옵니다. 자, 주택 건설용 토지. 네. 그 다음 부동산 투자회사 리처죠. 네, 리처. 부동산 투자회사의 토지.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니까 공장용지. 기준면적 내죠. 면적 이내. 이 기준면적은 각 조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때 그냥 기준면적 이내 이래 공부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니까 각종 공사가 소유한 토지. 예. 그 다음에 여러분이 터미널 토지. 터미널 토지. 그 다음 염전이 뭐고? 소금밭. 그 다음 각종 우리 산업용 공급용 토지. 사업을 위해서 산업용 공급용 토지. 자, 간단히 외운다. 부담 갖지 마라. 어떻게? 여러분이 뭐야? 주부야? 사기꾼이야? 뭐? 자, 주부가 공공터에 염산을 뿌렸다.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주부가 공공터에 염산을 뿌렸다. 여러분들 이제, 그래서 이걸 지문이 상당히 깁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요 내용을 요게 포인트라는 거라. 요 말이 딱 나오면 종류 찾을 때는 그냥 그대로 나가면 돼. 종류 찾을 때는 말장난을 안 한다고. 종류만 맞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0.2% 딱 나오면 주부가 공터에 염산을 뿌리다 딱 적어 놓고 글자만 나오면 맞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물론 이 안에 들어가면 참 복잡하다, 이게. 그래서 0.2% 저분리과세를 한다는 걸 기억을 해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가면 여러분이 이런 땅은 또 어떻게 되나 하니까 이 분리과세는 일단 종부세가 없습니다. 뭐가 없다? 이 땅은 전부 다 종부세가 있다. 종합부동산세 있다 없다? 종부세가 없다는 걸 꼭 알아두세요. 분리과세 토지는 종부세가 없다. 종합부동산세 국세입니다. 그러면 종합과 별도는 종부세가 있습니까? 예, 있죠. 내가 박스에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 보면. 그래서 이걸 여러분 봤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상당히 현재 많죠. 이것도 많고. 그래서 다 애하고 떨어지지 말고 딱 내가 애호로 그런 것만 애와서 가서 맞춰라면 그냥 2개 애하고 맞추는 게 낫지 10개 애하고 떨어지는 게 낫지 뭐 틀리면 안 되잖아. 애운 거는 맞춰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종합을 좀 암기를 해 두시고 그 다음 분리과세 요걸 애우기 좋으니까 요거 좀 애워 두시고 이거 많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판단할 때 나도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종합합산은 어떻게 여러분이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꼭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2% 미달되는 바로 건축물 부속 토지. 요게 나중에 다시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적어 놔봐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니까 여기서 존중하는 게 도시 내는 뭐냐니까 주상공 지역을 말합니다. 주상공 지역. 그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죠. 그래서 도시 내 여러분이 보면 뭐냐니까 농지, 그 다음 임야, 목장, 요게 전부 다 여러분이 종합합산 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니까 각종 기준면적 이내 초과 토지, 각종 기준면적 내 초과 토지. 그 다음에 보면은 이런 땅이 많죠. 그 다음 나대지, 잡종지, 자, 이런 등을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허가, 위법 또는 불법 등 건축물 부속 토지. 자, 요런 땅은 일반적으로 다 여러분이 종합 합산 과세 대상이고 종합 부동산세도 같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 내용이 여러분이 어디에 있냐 하니까 그 찾아보면은 종합 부동산세 합산 과세 대상이 지금 쭉 나와 있죠. 종합이 어디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래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습니다. 149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빨리 149페이지. 149페이지 펴면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있나요? 자, 이게 바로 지금 제일 위에 올라간 게 이게 뭐냐 하니까 4번에 여러분 가로 4번에 보면 3번에 가로 4번에 보면은 토지가액의 100분의 2죠. 요게 2%입니다. 2% 미달되는 건축물 토지 중 뭐라 그랬죠?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그러면 그 바닥 면적 밑줄 쫙 꺼. 그거는 별도 합산 대상이라. 별도 합산 대상. 제외한 토지라. 그러니까 부속 토지를 말하죠. 자,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애가 뿌리면 어려워서 안 된다면, 그래서 이 그림을 하나 그려 놓으라고. 자, 여러분이 지금 땅이 이래 있고 건물이 하나 있어요. 요게 바닥 면적이고, 이상하게 건물이 바로 안 섰습니다. 삐뚤하게 넘어가죠. 뭔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서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낡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가격이 우리 시가 표준 공시 가격이거든요. 땅값에 2% 미달되는 건물 가격이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합시다. 여러분이 지금 이 토지값이 얼마냐? 토지값이 얼마냐? 이게 100만 원을 취급해보죠, 우리가 임의로. 땅이 공시가가 100만 원인데 건물이 얼마나 낡았길래 땅값의 2%도 안 되는 거야. 2%가 되면 정당한 건물로 인정해 주겠는데 2%도 안 돼. 그럼 100만 원에 2%라는 거는 2만 원 아이가? 2만 원도 채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2% 미달되니까 한 19,000원 정도 된다 이 말이야. 이런 건물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 건물에 대해서 토지재산세는 어떤 식으로 과세를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잘 봐라 말이야. 그 읽어보면은
토지가액의 2% 미달되는 건축물 부속 토지지. 그러니까 건축물 값이 땅값의 2%도 안 친다 이 말이야. 미달되니까. 그러면 요 바닥 면적을 제외한 이랬거든. 바닥 면적을 제외한, 바닥 면적은 뭐냐 하니까 바로 별도 합산으로 취급해줘. 요거는 별도 합산 토지라. 네. 그럼 나머지 이게 부수 토지라면 나머지 바닥 면적 빼고 건물에 대한 부수 토지, 요게 우리가 종합 합산 과세 대상이라. 그러니까 요 그림을 딱 그려놔라. 그러면 여기서 무슨 말이냐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문 읽을 때 시험에 나올 때 이 바닥 면적을 잘 읽어야 돼. 바닥 면적을 포함한 부속 토지 이래 나와버리면 안 되죠. 바닥 면적을 제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니까, 바닥 면적은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고 나머지 남은 땅을 종합합산 과세하겠다 이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이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 여기 가면은 현재 이걸 말하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설명을 좀 듣고 봐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 지금 도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도시입니다. 그럼 도시는 우리가 주거 지역도 있고 상업 지역도 있고 뭐 공업 지역도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 녹지 지역도 있고 개발 제한 구역도 있고, 그죠? 그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산세에서 말입니다. 재산세에서만 뭐라고 하냐니까, 도시지역 하거든 돈 되는 구역을 생각해야 됩니다. 땅의 이용성이 높고, 이용성이 높다는 건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수요가 많다는 것은 땅값이 된다는 겁니다. 땅값이 된다는 것은 바로 수익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만일에 우리가 농지, 전답, 가수원, 그 다음 목장, 기준 면적 안에서, 그 다음 임야, 이게 사실 아주 수익성이 낮은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도시 내 하면은 전부 이 지역을 말합니다. 재산세에서는. 그럼 이 지역은 뭐예요? 전부 법률사는 묶여있죠. 그 다음에 도시 바뀌죠. 예, 그림 안 그래도 도시 바뀌면 뭔데? 군, 업, 면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땅이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토지재산세 부과 대상이 달라진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리과세 하는 거는 돈 안 되는 지역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지역에 여러분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땅들은 다 어디에 해당한단 말이고, 저 분리과세에 해당한다 이 말이고, 요게 나오는 거 요거 말이야. 요거는 도시 내지. 도시 내. 도시는 만일에 이 땅이 이 구역에 여러분이 있다. 이 구역에 이 땅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수익성이 다르죠. 그래서 정부는 이 땅, 여기에 있는 농지나 목장, 임야에 대해서는 땅에 가치가 있다 그래서 종합합산과세, 정상과세를 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 판단. 그러니까 돈 되는 지역에 있으면 종합합산과세고, 요것도 무조건 분리과세가 아니라는 거라. 그래서 외우지 말고 설명을 잘 들어서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요 지역에 있으면 돈이 되니까 정상적 과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기고, 만일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는 이런 게 다 도시 밖에 있으니까 설명하는 거라, 일반적으로. 그래서 분리과세라고 하는데 이것도 종합합산과세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이 지역에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개발 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 도시 밖에 이런 지역에 있으면 수익성이 저조한 땅이지. 그래서 이런 땅을 저분리과세를 한다 이 말이라. 그러면 요게 있으면 종합합산과세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기준면적 초과라고 있어. 공장 건축물, 일반 건축물, 또 목장 용지. 기준면적 초과라는 뜻은 뭐냐니까 쓸데없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예.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재산이 그만큼 있으니까 혜택을 줄 필요가 없어요. 정상적 과세를 하는 것이 바로 종합합산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공장,
목장 이런 일반적 기준 면적을 초과해서 보유한 자에게는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뭐로 한다? 종합상가세를 합니다. 나대지는 뭐예요? 나대지. 지상 정착물이 없는 땅이죠. 지상 정착물이 없는 땅. 그럼 나대지 하면 또 잘 맞추는데 지상 정착물이 없는 땅이 내는 나대지단 말이에요. 속된 말로 맨땅이지, 맨땅.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거, 또 잡종지, 이런 거는 다 여러분이 종합상가세고요. 또 위법, 위험이야, 위법, 불법 건축물, 즉 사용 승인을 못 받는 건축물, 사용 승인서가 안 떨어져.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부속 토지, 이거 건축물이 없는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땅은 불법 건축물은 건축물이 없는 거로 봐요. 그래서 바로 나대지 취급적 의미가 되죠. 그래서 전부 여러분이 종합상가세가 된다. 그 다음 이제 하나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요걸 어떻게 또 암기를 해서 나도 종류를 찾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서 외울 때도 1번을 내가 제일 위에 올려놓은 거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요걸 이미죠. 이미 도시농지에 이렇게 이미 도시농지에 초가 한다 해서 초, 나대지에 나, 이 불법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 아닙니까? 무허가. 다 같은 말이거든. 그래서 초나무 이런 식으로 해요. 이미 도시농지에 초나무, 이미 도시농지에 초나무, 이미. 그럼 이게 제일 지금 이 종류에서 제일 중요하고 요 파트만 맞추면 다른 거는 그냥 읽으면 돼. 그래서 요거는 그림까지 딱 그려서 이래 삐뚤게 넘어가는, 왜 삐뚤하게 넘어가느냐. 낡은 건물이구나. 땅값에 비해서 건물값이 얼마나 나갔길래 2%도 안 치는 그런 건물이 있다. 그러면 이 바닥 면적은 사업용 땅으로 인정을 해줘. 그래도 사업용 땅으로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도 합산가세를 하고 나머지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수 토지는 전부 뭐 한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요 부분을 말하죠. 그렇죠? 바닥 면적은 뭐라? 별도 합산.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막 일반적으로 포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오히려 이런 게 맞추기가 좋은 거는요, 종류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내용보다는. 그래서 이거는 종류 찾기로 가는 겁니다. 문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요게 일단 이 물건이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땅을 우리는 종합상가세 대상이다 이런 말하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하지만은 사업용 토지. 하여튼 토지에다가 시설해놓고 쓰면은 사업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운전 학원용도 마찬가지고요. 또 기계 대업도 마찬가지고요. 창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을 해놓고 사용을 하면은 전부 사업용 경제활동에 이용되는 땅으로 취급해서 나중에 별도합산가세가 됩니다. 그래서 별도합산은 종합합산가세에 비해서 세금이 좀 작습니다. 아까 보다시피 이 차이점을 알려고 내가 먼저 있는 걸 적어주는 거예요. 차이점. 세율이 낮다는 것은 사업용은 다른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하락시킨 거죠. 그래서 종합합산하지 않고 별도합산인데, 별도합산 땅은 전부 시설해놓고 업무용으로 쓰는 땅, 업무용. 매매용이 아니라 사업용 하니까 이거는 공장 사업용으로 쓰는 땅, 이런 걸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그 책에도 나왔다시피 여러분이 뭐냐 하니까 요거는 5억 초과가 되면 종부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것도 역시 5억 초과가 된다고 보고 종부세가 있다라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 이거는 80억 초과죠. 얼마 초과? 80억 초과. 80억 초과가 되면 종부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부할 때 금액은 충족했다고 보고 종부세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액이. 그러니까 별팔이죠. 별팔이 외울 때.
뭐로? 별파리. 그건 나중에 저 요약집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사람은 하고, 그냥 듣고 있으라고. 책에 다 있는 건데, 그 뭐. 오케이? 자, 그래서 별도합산 가세를 할 때는 여러분이 바로 요 땅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안 적은 거는 나중에 책을 봐서 이해만 하면 되는 거, 찾을 줄 알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별파리, 바로 80억이 초과되면 난 종부세가 있고, 종합합산 가세, 이 땅들은 전부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이 공시가격 합산 가격이 5억이 초과되면 바로 종부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금액은 다 있다고 보고 항상 이거는 이 물건은 종부세 과세 대상, 이 물건은 종부세 과세 대상, 이거는 종부세가 없다고 봐야 돼.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이건 종부세가 없어. 별도합산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요번에 100%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파트는 여러분 꼭 기본적으로 알아놔야 가서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좀 쉬었다 합시다. 오케이?